카드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법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요. 자, 우선요. 어제 민주당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그리고 당대표 후보에 지원하신 분, 최고위원에 지원하신 분들이 1차 예비 경선이 있었어요. 이른바 컷오프가 있었는데 그럼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 결과부터 좀 보겠습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 97세대로 좁혀졌다. 어제 당대표 후보가 3명으로 압축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출마하셨지만 3명으로 줄여졌죠. 강훈식, 박용진, 단일화가 변수로 부상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3파전 압축인데 일단 크게 보면 이렇게 이재명 대 97세대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뺀 나머지 2명의 단일화가 이게 변수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각각 얘기를 해요. 어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보면 30, 강병원 모습인데 30 의원이 이 컷오프를 통과를 못했어요. 30 의원은 대표적인 이낙연계로 꼽히시는 분입니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도 또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위원 컷오프 통과는 모두 현역 의원이다. 역시 현역이다. 뭐 이런 또 얘기도 있고요. 자, 그럼요. 어제 결과가 나온 뒤에 이 3파전에 들어가시는 3명이 각각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시, 중, 일, 관 열려 있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강훈식 후보님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강훈식 의원과 함께 커다란 스크럼 짜서 이번 전당대회 대이변회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컷오프 이후에 그 논의 하자고 했으니까 저도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런 과정들의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 명과 다른 2명이 말하는 방점이 전혀 다르죠, 지금요? 자, 김혜원 전 부대변인. 단일화를 통한, 그러니까 강훈식, 박용진, 또 두 후보의 단일화를 통한 대이변, 그러니까 어대명을 사라지게 하는 대이변,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특히 예비 경선까지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본선에 진출할 2명이 누구인가?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수면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과를 놓고 보면 상당히 앞으로 본 경선이 재밌어지겠다라는 예측을 하는데요. 어제 이제 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예비 경선 2가지가 있는데 예. 그 2가지는 조금 성격을 달리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같은 경우는 3명이 본선에 진출을 하는데 예. 일단 상당히 선두로 거의 고정적 이재명 예. 후보가 있었고요. 나머지 2명이 누가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후보에 대한 선호 투표나 개파 투표보다는 훨씬 전략적 투표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앙위원들은 민주당에 오랫동안 예. 당적을 갖고 활동했던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의사결정 그룹이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전략적인 좀 고민들을 많이 해서 마지막까지도 상당히 표심에 좀 이동이 많았던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 후보 한 명과 그러면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항할 새로운 세력으로서의 2사람이 누구일까? 그를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97이라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는 어떤 그런 개파 투표보다는 훨씬 전략적 투표 중 성격이 강했고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7명 중에 8명이 본선에 예. 진출했는데 많은 언론에서도 분석한 것처럼 친명의 4명과 비명의 4명 이렇게 딱 해서 숫자가 맞아요, 상당히 또. 1대1 균형을 좀 맞췄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저거는 물론 이제 현역 의원들이고 상당히 조직적인 힘에 의해서 최고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한쪽으로 좀 쏠리지 않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굉장히 역동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단일화의 가능성이 가능성 그리고 대이변의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단일화 정도의 가능성이 많아진 겁니까? 그걸 통한 이변 발생의 가능성이 많아진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변은 다 2사람이 단일화를 어떤 과정과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려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단일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 당원들이 정말 단일화를 통해서라도 후보를
당대표를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뜻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오. 어쨌든 그동안의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 후보들을 보면 예. 과거에 오랫동안 민주당을 해왔던 그다음에 계파가 튼튼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 지금 3명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계파색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어떤 특정 계파의 어떤 보스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이변의 가능성도 있다. 또 한 그렇게 가지 제가 보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면요. 여기 있습니다. 서른 의원. 이 당내 네. 대표용 중진 의원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이낙연계입니다. 근데 이번에 컷오프도 통과를 못했어요. 자, 당내 이낙연계는 거의 소멸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당대표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의 양상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 경선은 예비 경선은 3명밖에 진출을 예. 못하면 거의 한 장은 결정되는 상태에서 나머지 2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예. 그러면 소위 친문이라는 강병원 의원 그리고 이낙연 친낙이라는 서른 의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있었던 근데 것으로 결과적으로 보입니다. 못 들어갔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중에 본선에서 더 이길 가능성이 있는 후보, 경쟁력 있는 후보로 더 몰아주자 그렇게 가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른 의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낙연계가 소멸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은 이 투표권을 갖고 계신 당원분들이 전략적인 판단, 굉장한 고민을 네, 했다는 거네요. 굉장히 고민을 했고 실제 그런 본경선에 갔을 때 예. 친문이나 이낙연계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보시면 예. 정말 살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오면 해석이 참 다양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부여를 합니다. 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미부여를 언론들이 꽤 많이 하고 역시 오늘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얘기 정치권에서 계속 나옵니다. 지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뭔가를 꺼내고 있죠. 얘기를. 이겁니다. 이른바 이제 법카 의혹.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 이재명 의원과 관련돼 있다. 저 이재명 의원 부인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네 번째 죽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로 통칭이 되죠. 보통 개딸, 뭐 개혁의 딸의 줄임말, 개딸, 댓글 걱정 말라잖아.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고맙잖아. 그러니까 고맙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기사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여러 댓글이 올리는데 그런 댓글 걱정하지 마세요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자 이게 좀 지금 적합한 반응인가 뭐 이런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거죠. 지지자들과 트위터 공개 대화. 그 여당에서는 우연이라 믿기 힘든 죽음의 행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죠.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그런데요, 이 사망하신 참고인,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자, 숨진 이 법과 관련 참고인, 결제 바꿔치기 공범이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망한 참고인 명의의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 그 이후에 그걸 취소한 뒤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됐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분은 과연 단순한 참고인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근무도 했다. 뭐 이런 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취재를 통해서. 경찰이 이런 거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사하는 경찰이요.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박봉건 의원님.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굉장히 좀 뭔가 명확하진 않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분은 피의자도 아니에요. 참고인 자격인데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일단 뭐 검찰, 경찰서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은 이번에 또 이재명 의원과 그리고 그 가족과 관련된 고발 고소건 관련해서 네 번째 죽음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무섭다는 말이 세간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죠. 이게 대장동 사태 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예. 그리고 또 변호사비 대납 예. 사건 때도 극단적 사망하신 선택 한 분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이런 부분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사법 리스크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 일 수밖에 없고요. 일단 본선에 가서 지금 어대명으로 해서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런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번에 돌아가신 분도 성남 지역에서 근무하던 기무사 정보 장교 출신인데 예. 경기도 산하기관에 근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 또 왜 더 관심 끌 수밖에 없냐면 지금 배모 씨라는 분이 지금 그 이재명 후보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 배모 씨가 법카를 바꿔치기를 했는데 거의 직접적인 관련이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의원이랄지 그 김혜경 씨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 증거가 있기 지금 때문에 우리 언론들이 최일정서 이런 내용들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소명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거 지금 자체가 지금 법카 문제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경기지사할 때 약 대리 처방이랄지 그때는 뭐 관행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관행이 아니고 특권이고 반칙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법적으로 보면은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 배모 씨 자체도 이재명 의원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던 직원을 데려와서 성남시 공무원을 시키고 경기도지사로 간다면은 경기도 공무원을 시키고 이런 식의 특권과 반칙이 있었는데 그 이재명 의원이 봉화마을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예.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과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그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그 직업으로 해서 정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정치인의 자질 세 가지를 강조를 했어요. 책임감과 균형감과 그리고 열정을 이야기했는데 특히나 무책임한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말라고 일갈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책임감 있게 소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김광석 소장님, 지금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아무튼 자꾸 정치권에서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자, 근데 이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또 환기시키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전당대회 경쟁, 당대표 경쟁에 또 영향을 좀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부담이 안 될 수는 없겠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고 이분이 예. 또 이제 배모 씨와 연동이 돼 있다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예. 기사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분이 사망한 직후에는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 참고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환할 계획이 없다. 근데 뭐 이렇게 이런 게 얘기- 보도됐어요. 지금 이런 그런데 내용이. 또 기사로 지금 나온 거는 뭐 공범 정도로 뭐 카드 바꿔치기를 하는데 같이 했었다. 뭐 이분의 어떤 카드를 배모 씨가 써서 활용을 했다. 예. 뭐 이렇게 나오면다 그러면 이거는 공범에 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사실인지 예. 특히나 이 기사가 얘기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모든 사안에서 이분의 어떤 카드를 갖고서 이렇게 쓴 것인지 아니면 한두 번 이렇게 한 것인지 그렇죠. 핵심은 사실 이 배모 씨거든요. 근데 예. 배모 씨는 사실상 지금 이제 경찰 수사 다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련성이 떨어지시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만약에 사망. 이제 그렇죠. 사망이에요. 이게 뭐 극단적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배모 씨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배모 씨도 좀 설명을 좀 이 수사 중이긴 하지만 예.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취재가 조금씩 되면서 좀 더 뭔가 새로운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보도 내용 역시 어제 저녁부터 좀 새롭게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지금.